예, 직업이 만화가고요. 그 만화가로 데뷔하기 전에는 이곳저곳에서 단체 그림, 단체 회보나 그 다음에 노조 선거가 있을 때가 상당히 대목이죠. 그 후보들 캐리커처 얼굴을 그려드리고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지금은 책을 내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만평을 그릴 때는 항상 저 말고 다른 만화가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만평을 그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내용으로 이번에 내가 그리면은 정말 대박이 날 거다. 이 만평을 보는 모든 동지 여러분이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나게 웃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만화를 그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만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응을 직접 보면은 그 만평을 본 동지분들의 실제 반응은 보통 이렇죠. 아, 이것 뭐 그려달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참 이것 나도 그리겠다.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왔습니다. 나도 그리는, 누구나 그리는 만평.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릴 수 있는 간단한 만평에 대해서 오늘 이 하얀 칠판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만평을 작업을 하실 때 이거는 꼭 뭐 재미삼아서 연습장이나 아니면은 종이, 메모지에다가 만평을 그리는 재미를 한번 모두 함께 느껴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습장이나 메모지에 처음에 노동자의 얼굴을 그리는 걸로 만평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노동자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되게 폼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턱도 각지고 이렇게 목도 굵직하고 여기 위에 머리띠도 하나 그리고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딱 보셔도 노조 쪽에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얼굴에 쓰여 있죠. 노조라고. 그리고 되게 늠름하고 잘 싸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머리는 보통 짧게 쳐주시거나 머리띠를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으로.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막 깃발도 펄럭이고 불길도 타오르고.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잘 안 그립니다. 요즘에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로는 꽃미남 열풍이 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저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꽃미남이 뭔지 참.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큰 거는 너무 남자죠. 너무 남성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남성분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 노동자 동지들, 그리고 젊은 노동자뿐 아니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 노동자 동지들, 수많은 분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젊은 남자의 모습만으로 그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점은 뭐였냐면은 노동자 동지분들의 얼굴에는 방금 아까 보셨다시피 노조라고 쓰여 있었어요. 노동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어떻게 하고 다녀도 다들 제가 노동자입니다 라고 이름표를 붙이지 않으면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도, 시민 여러분들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다들 똑같이 입으면은 어디 가면 탤런트인 줄 알겠어요. 다들 너무 잘생기시고. 저는 만화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만.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옛날처럼은 아니더라도 가장 노동자의 전형적인 얼굴은 무엇일까? 어떻게 노동자의 얼굴을 그리면 될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그리면서 고민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 투쟁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얼굴을 뵙고 어떻게 노동자의 얼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달한 결론이 있습니다. 전처럼 노조라고 직접 쓰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또 외국에서도 그렇겠지만 노동자의 얼굴에 가장 공통된 특징은 잘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근거 없이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근거를
말씀드리자면은 한 번씩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은 다 얼마나 잘생긴 얼굴들이신가요? 안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지금 얼굴만 몇 년 그리고 있습니다. 왜 노동자분들은 이렇게 잘생겼을까요? 당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의 돈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이 주는 거를 가로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노동을 해서 그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삶을 꾸려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런 당당한 일을 해서 그걸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 거기에 빌붙거나 그걸 뜯어먹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당당하고 잘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은 여러 가지로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노동자 얼굴은 그리는 비결은 잘생기게 그린다.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얼굴 그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과 표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그 만평도 그렇고 보통 야, 저 사람 만화 좀 그린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얼굴을 잘 그리는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보통 손을 들어서 손바닥으로 얼굴에다가 딱 대보면은 눈하고 입하고 얼굴 표정이 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갑니다. 보통 그 배우 누구는 주먹 많은 얼굴이라더라 그러는데 저도 해봤는데 주먹보다는 조금 큰데 손바닥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전체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는 이 손바닥만한 영역만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영역 중, 그러니까 전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도 상당히 지금 머리가 큰 건데요. 이 중에서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이 정도 부분만 표정에 나옵니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영역만 표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코는 가만히 있습니다. 볼도 별로 안 움직이죠. 그리고 광대뼈 보통 움직이시나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광대뼈를 올려보겠어. 그렇게 잘 안 되시죠? 예. 저도 광대뼈 움직이는 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친구 중에 귀 움직이는 친구 있는데 저는 해도 안 되고 걔도 별로 많이 움직이진 않아서 보통 그 우리가 귀를 움직이는 걸 보고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정말로 이 얼굴 중에서 눈하고 입하고 요만큼만 표정에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 키가 한 뭐 160, 170 되는데 그 중에서 10cm 정도 되는 10cm 정도 높이에 있는 것 중에서 눈하고 눈썹하고 입 모양만 보고 그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맛이 간 사람이다, 아니면은 뭔가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아,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 얼굴 부분만 보고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회의 얼굴이다, 사회의 표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한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사회 전체를 볼 필요 없이 우리 전체 몸에서 손바닥만한 부분만 보면 되듯이 그 사회 전체에서 한 부분만, 작은 한 부분만 봐도 지금 이 사회는 어떤 곳이구나,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구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되게 못살게 구는 곳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 높은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저기 우리 G20 정상회의를 하던 높은 빌딩 있는 8차선 도로, 10차선 도로 있는데 옆에 있는 높은 빌딩들, 고급 호텔들, 그런 데가 우리 사회의 얼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시민분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지금 한국 사회의 진정한 얼굴, 진정한 표정은 지금 바로 이 현장, 대한문 앞, 그리고 아까 나와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3M 현장,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정말로 이 사회의 가장 얼굴이 아닐까. 이곳을 보면서 아, 여기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어딘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사람만 잘 지내고 누군가는 마음 편하게 지내는 동안 누군가는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런 곳들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바로 이 현장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얼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만병을 그릴 때나 옛날부터 어떤 판화작품이나 그럴 때 노동자의 손이 나올 때 주먹이 많이 나옵니다. 주먹이 나오는 이유가 공권력이나 자본이 와서 엉뚱한 짓을 하면 때려주겠어, 뭐 그런 의미도 없지 않겠지만은, 보통 주먹을 많이 그렸던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단결을 의미하고 집중하고 단결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여러 손가락들이 각각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만은 가운데로 함께 모이듯이 여러 현장에서 또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큰 싸움이 있을 때나 서로 힘이 되어줄 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집중하고 서로 연대하고 힘을 실어주고 단결하고, 이것이 노동자를 상징하는, 주먹이 노동자를 상징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주먹을 그릴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몸집도 이렇게 풍채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은 용역이나 경찰의 유니폼을 입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몸에다 붙은 것처럼 얹어줍니다. 그리고 콧바람도 그려주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얼굴로 많이 그려왔습니다. 항상 좀 어딘가 화가 나 있죠. 핏대도 섰고요, 이마에. 20세기에는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이게 뭐 한국에서만 그 한겨레 그림판에 박정선 선생님만 이렇게 그렸던 게 아니라 20세기 초부터 독일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아니면은 뭐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보통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가 끝날 때쯤 90년대하고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자본가를 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기사가 있는데, 멕시코가 한 게 FTA죠. FTA인데 북미에서 FTA 한다 그래서 나프타라고 멕시코에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체결을 했는데, 이걸 체결한 다음에 멕시코가 아주 못 살게 됐습니다. 멕시코가 거기서 부자들은 잘 살게 됐는데 거기서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노동하는 분들이 삶이 되게 팍팍해졌어요.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비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서 굶주리고 해서 다 살이 쭉 빠진 게 아니라, 마음만은 홀쭉해진 게 아니라, 마음은 홀쭉하겠군요. 홀쭉해진 게 아니라 다들 값싼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길거리에서, 멕시코 음식, 길거리 음식은 되게 기름지다고 그러더라고요. 길거리 음식을 들고 그걸 먹으면서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다가 멕시코의 비만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FTA가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이제 20세기식의 이런 몸 굵직굵직하고 몸통이 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입이 되게 크죠. 뭐든지 다 내가 먹어치울 수 있어라는 이런 모습으로 자본가나 권력자를 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렇게 얄쌍한 모습으로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FTA 말씀도 드렸지만 FTA 협상하고 그거 걸고 강남에서 이번에 당선되신 K 아무개 의원님도 상당히 은멸치 같은 스타일로 입고 다니시죠. 예. 아무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퉁퉁한 모습의 어떤 그런 가진 자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가진 자의 모습이라기보다 어떤 자본이나 권력의 이익을 앞장서서 그거를 구현하고 있는, 그래서 얄쌍하고 되게 약삭빠르고
마름이라는 표현 있죠. 약간 마름 같은 이미지로 이런 얼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최근의 추세이고, 그거보다 더 가면은 정말 평범하게 생긴 얼굴로 이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싸움의 현장에서 가끔 느끼죠. 아니, 저 젊은 사람들이 왜 곤봉을 들고 방패를 들고 우리를 와서 때리는가? 저 젊은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잘못 원수가 있다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해놓은 거를 때려 부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왜 이렇게 악에 받쳐서 우리한테 덤비는가?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힘을 행사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막상 그 현장 뒤에 돌아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유니폼만 벗으면은 우리와 되게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덩치 크고 입으로 뭐 큰 입을 열어서 모든 걸 삼켜버릴 것 같은 모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 높으신 분들처럼 얄쌍한 모습으로 은갈치 같은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에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젊은이들이 단지 국가에서 또는 회사에서 그런 유니폼을 입혀놨을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신자유주의라는 세상, 그리고 요즘에 오늘날의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힌다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싸움을 하지도 않고 직접 나서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와 비슷한 또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약간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또는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는 우리의 한 가족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또는 권력을 나눠주고,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옷을 바꿔 입고 우리와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지금의 현재의 자본주의와 지금의 현재 한국 사회, 나아가서 지금의 현재 세계가 도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마음 아픈 일인데요. 이럴 때 그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도록 그리는 방법은 뭘까요? 만평 그린 사람 입장에서 고민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얻은 결론은, 노동자들의 얼굴은, 그러니까 공권력이나 자본의 편에 서서 탄압하는 사람들 말고 그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얼굴은 잘생기게 그리면 되는구나. 그것이 실제로 그리면서 느꼈던 바이고, 실제로 현장을 다니면서 투쟁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확인을 제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떡떡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보다 정말 이거는 내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더 잘생겨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결론은, 만평을 그리실 때 뭐 얼굴하고 손하고 그리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딴 건 다 뭐 잊으시더라도 사실은 잘 관찰하면은 다 나오니까요. 딴 거는 좀 까먹으시더라도, 아, 우리 노동자들은, 또 시민 여러분들은 잘생겼구나,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십자군 이야기 책을 거의 한 10년 됐는데요. 십자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그때 그 만화를 그렸어요. 근데 언제였냐면은 아들 부시가 아프간하고 이라크에 쳐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사실 쳐들어갈 이유가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고 하더라. 확인은 안 해봤다. 그래서 없으면 어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서 뭐 때려 부수면은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계속 때려 부셨는데 결국 안 나왔죠. 근데 아무튼 그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전쟁은 너무 싫어, 이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그 부시가 일으키려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루마니아의 마술사 집단이 있었는데, 그 마술사 연합에서 모여서 부시한테 주술을 거는 행사를 했었다라고 해외 토픽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21세기에 마술이 별로 효과가 없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죠. 전쟁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마술은 못하겠고 대신에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 전쟁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리기 시작한 만화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일 있고 시간도 가고 그러면서 계속 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권이 나왔고요. 처음 1권 나왔을 때는 전쟁 반대 반전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에도 이슬람 쪽 무슬림 분들이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우리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평화 공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한겨레 신문 토요판에 히틀러의 성공시대라는 만화를 연재를 하고 있는데, 히틀러에 관한 만화를 그리면서 또 십자군에 관한 만화를 그리면서 계속 느끼는 게, 사람들이 뭔가 불만이 있고 화가 나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못된 마음을 품으면은 그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특히 그게 심한데요. 인터넷 뉴스 댓글 들어가 보시면 정말 이게 뭐야?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싸움은 서로 싸움을 붙인 분권력의 문제가 있고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분들이 가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되는 거야. 된장녀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다. 막 그런 댓글들 막 욕을 거품을 물고 달고 있고요. 또 어떤 글은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못 살게 됐다 해가지고 외국인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라. 그러면서 또 잔뜩 글 달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서 윗자리에서 그런 거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한테 당연히 화를 내야 될 텐데 우리한테 화를 안 내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구나. 그거를 아주 옛날부터 이용을 해왔고 히틀러 때도 그거를 이용을 했고 옛날에 십자군 당시에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끼리 유럽에 있는 높은 양반들이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이 유럽 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화를 내라. 그리고 저기 가서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 화를 내라. 그렇게 이제 계속 주문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만화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로마에서 이제 귀족들이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있으면 거기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와 농민들, 노예 집단, 시민 집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불만을 이쪽으로 향하면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잃게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로마 밖에 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라는 거였죠. 그게 이제 책에 나왔던 거고 중세에는 중세 교회에서 그때 서유럽 사회 내부에 농노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불만을 딴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그 밖에 살고 있던 무슬림들한테 성질을 내도록 해라 라고 이거를 물꼬를 돌려버린 거죠. 이쪽으로 가야 할 화를 일로 돌려버린. 이 구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조인데요.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왕따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민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국 사람인 게,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 부끄럽다는 거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심스러운데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의 불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한국 민족이 아닌 사람을 밖에다가 왕따로 설정을 합니다. 한국 남성 노동자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성 노동자 또는 여성 취업 준비생들을 왕따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림에서 오신
백동진님께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은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들으면서 말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회사에서 그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또 왕따를 만들어서 그걸로 회사와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그 알량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십자군 얘기를 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종교 자체가, 가끔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종교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느냐, 그럼 종교를 우리가 믿지 말을까?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왕따로 만듦으로 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루머나 아니면은 전체 미국이나 또는 그 미국의 패권이 닿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나 그런 게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그 왕따 만드는 그 시스템에 몸을 실어가지고 같이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같이 돌을 던지면서 알량한 그 기득권의 일부를 나눠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왕따를 만드는 거는 결국 네가 끝까지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그들 화를 내야 할 대상에게 화를 낼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들 앞에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14번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그리시는 히틀러 이야기도 그렇고 되게 역사 주제 이야기를 많이 그리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역사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나요? 그리고 특히 왜 지금 히틀러 이야기를 그리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 역사 쪽을 히틀러 못생기게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못생기기도 했고요, 히틀러가. 왜 역사 쪽을 그리는가라는 질문을 많이는 아니고 가끔은 받는데, 역사를 딱히 좋아하고 그리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제가 뭐 지금 와서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십자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학력고사를 봤을 때 세계사 주관식 시험 문제에 2점짜리로 4차 십자군이 세운 왕국 이름이 뭐냐 묻는 게 있는데, 그걸 틀려가지고 제가 재수를 했어요, 사실은. 예, 부끄러운 얘기라서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역사 얘기를 딱히 좋아서 그린다기보다 그런 지점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은 십자군 전쟁 때 이런 짓들은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 또는 히틀러가 누구누구를 죽인 거는 되게 어이없고 끔찍한 범죄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겨레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히틀러 밑에 댓글란 보면은 히틀러가 뭐가 잘못했냐, 네가 빨갱이라서 그렇지 하고 뭐뭐뭐뭐 욕해, 뭐뭐뭐 개 XX 해봐, 뭐 이제 그런 글들이 막 달려요. 그래가지고 아우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런 거죠. 누가 봐도 사실 어느 정도 건전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빤히 보이는 일을 그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정신줄을 놨길래 그 일에 따라갔을까. 그때 그 십자군 사람들이 전쟁 떠나기도 전에 유럽 안에서 유대인들을 칼로 막 쳐 죽이고 그럴 때, 그때 그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말도 못 붙일 정신병자들인가 사이코패스들인가, 아니면 히틀러가 그렇게 할 때 그거를 가만히 두고 봤던, 또는 히틀러에게 충성까지도 했던 독일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못되고 멍청한 사람들인가 하는 건데, 그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가 살고 있을 때도 나중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일들이 지금의 이 노동자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이 쌍용차 싸움이라거나, 진짜 온갖 치졸한 방법을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3M 사업장에서의 이런 그런
노무 관리를 하거나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그러니까 후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붙든 짓을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이가 없는 일들을 그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때를 볼 때 어이가 없듯이 나중에 우리를 볼 때도 이럴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쪽의 만화를 그리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십자군 할 때 뭐 교회는 나쁜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히틀러 그릴 때에도 많이 주위에서 걱정하시는데 뭐 그 보수 우파를 찍거나 지지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거나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 전부 히틀러 같은 놈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도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났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이런 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함께 있는 게 저로서는 영광이죠. 그리고 그 노동자 시민 분들 다들 잘생기셨다라는 얘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직접 뵈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남성 동지분도 여성 동지분도 더 잘생기셨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여기가 한국 사회의 얼굴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한국 사회가 웃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저도 조금이라도 좀 흑마술은 못 쓰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함께 싸움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